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이 코로나 시국에 오전부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어머님들 직접 뵙고 그래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학생들도 개학을 하고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은 초심을 딱 잡죠.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시작이니까 열정과 초심을 가지고 딱 오셨지만 저희 사촌 오빠 같은 경우가 지금 목동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촌 오빠가 처음에 임용고시 딱 붙었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막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울지 말고 말해봐. 뭐 합격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울었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사촌 오빠가 윤리교사인데 이제 국영수보다 수업 준비를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하고 어느 날은 사진이 한 40장 50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옷 사진이 한 4, 50장 와 있길래 이게 뭐야? 이러니까 남교사 출근 룩 월화수목금 좀 정해달라. 그만하자. 많이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참 열정과 초심을 가지고 시작한 지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근황 사진을 딱 보니까 개량 한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이렇게 초심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우리 학생들도 처음에 딱 그 갖고 있는 열정과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긴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성 마이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UA라고 혹시 아시나요? UA 어플라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이라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UA란 사이트인데 그 UA란 사이트에서 이런 투표를 했더라고요. 전혀 몰랐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투표를 했는데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험 생활의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강사가 누구냐? 국영수 탐구 이렇게 투표를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부터 탑 11까지 투표를 한 걸 제가 이제 뒤늦게 기사 같은 것으로 이제 봤었는데 거기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갑니다. 제가 6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잼마라는 강사를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작년에 학생들의 그런 성적 향상에 있어서 학생들이 평가한 자신의 성적이 도움이 된다 평가한 대한민국에 그래도 6번째에 있었다. 물론 전 6번째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종강날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올해의 성공이 쌤의 내년의 생계를 결정한다. 학생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그 정도로 해줬기 때문에 저를 6번째에 그래도 올려줬고 저도 이제 올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올해도 학생들을 위해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일부의 수강 후기를 일부 제가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런 편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제가 런칭을 대성에서 했을 때 김잼마는 얼굴 아님?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굴로 입덕해서 성적을 얻어 나간다. 이게 약간 서글프긴 했지만 그래도 성적을 얻어 나가니까 괜찮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약간의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근데 그게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초창기엔 그게 있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김잼마를 들으니까 성적이 오르네? 실력이 올라가네? 이걸 굉장히 꽤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증명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의 수강 후기의 대부분은 70% 이상이 점수 향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가하는 가장 오래 변화된 수능의 체계를 가장 명확히 알고 있는 강사. 요즘은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엔 김잼마 실물 본 사람, 김잼마 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최근의 경향을 가장 잘 반영한 강사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재작년이었죠. 자, 수능이 변화했습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 수능의 추론형 문항이 늘어났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한 번 있었는데 6월이었죠. 6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수능의 모의평가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6월이 중요합니다. 6월의 유형이 수능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6월 달에 학생들이 시험지를 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기존에 3개 나오던 독서 지문이 4개로 늘어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당시에 놀라지 않았던 부류가 딱 2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낸 평가원이죠.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김잼마입니다. 제가 4월부터 수능이 변화했는데 변화된 수능의 핵심은 추론이다. 추론의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의 문제 유형, 독서의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거기다가 문제는 짧아진 만큼 늘어났고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문제는 2문항씩 늘어납니다.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추론을 낼 수 있을까 과연? 그 고민을 제가 1호 개정교육 과정이 바뀌는 건 예전부터 결정됐었기 때문에 제가 런칭 전부터 계속 분석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6평 시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봤어요. 독서 지문이 나오더라고요. 넘기니까 독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딱 깼는데 잠깐만, 지문이 늘어난다면 이런 추론형의 문항들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완벽한 합리적 의심이다. 제가 OT마다 모든 영상마다 지금도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 4개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영상마다 했었고, 그 당시 학생들이 이제 댓글을 보면 개소리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개소리 김잼마. 근데 6평 지난 다음에 성지순례 왔습니다. 학생들의 댓글이 반응이 바뀌었죠. 실제로 제가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가장 고민해오고 전 처음에 강사를 시작할 때부터 내신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막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 수능이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시작했고 수능이라는 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지점으로 전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분석적이고 가장 학생들의 성적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기간 대비 학생들의 실질적인 성적 향상이 매우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여기서 8주 동안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났고 겨울방학 동안 제가 진행했던 커리는 봄봄이라는 커리입니다. 봄봄이란 커리는 작년에 대성마이맥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들어준 커리예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의 동기 대비 월등히 많은 학생들이 봄봄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봄봄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강좌만으로 지문을 읽고 작품을 해석한 눈이 달라졌다라고 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독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독서 지문을 읽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고의 과정 자체가 익숙한 정보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유튜브를 많이 보죠. 유튜브라는 건 뭐냐면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텍스트가 아닌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텍스트입니다. 그런 텍스트들을 다양하게 한 번에 멀티로 머리에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독서 지문을 보면 깊이 있게 이 지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에 강조했던 건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던 사고에 지식을 더하면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사고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겨울방학의 핵심은 사고의 전회였습니다. 수능적으로 완전히 사고를 바꿔야 한다. 지식을 더하는 방식으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패턴 독해라고 하는데 평가원의 패턴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독서 지문, 주제별로 인문 지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마다의 명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 패턴은 약간씩 변형되고 변주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패턴을 기반으로 지문 정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읽고 그냥 문제를 푼다. 설명을 들을 땐 다 알죠. 강의를 들으면 30분 동안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자신이 혼자 문제를 풀려고 열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가장 강조했던 게 이러한 기준을 머릿속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수능 날까지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 강좌의 가장 핵심적인 캐치프라이즈가 뭐였냐면 일관된 문제풀이 방식입니다. 지문마다 내용이 바뀐다고 주제가 바뀐다고 읽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패턴, 이걸 기반으로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이 패턴은 일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명확하게 너희가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걸 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이제 지금은 평가원 문제를 기반으로 다루고 있지만 5월, 6월이 되고 나면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풉니다. 이간 모의고사라고 하죠. 이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특히나 런칭 시에는 김젠말 아는 사람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런칭 시에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에게 연락이 왔냐면 이감 대표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런칭 2달 차였어요, 그때. 그래서 왜 연락을 하셨지?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감의 온라인 모의고사를 해설해줄 강사를 찾고 있는데 모든 강사의 강의를 다 들었다. 근데 이제 제가 런칭한 지 2달 차였으니까 들을까 말까 하다가 저의 강의와 저의 교재들도 다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평가원 적이라서 너에게 연락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죠. 만약 내가 이감의 대표였더라면 김젠마에게 강의를 맡겼을까? 그래서 이분이 이래서 대표구나. 바로 이제 수긍을 했죠. 해안이 남다르다. 그래서 제가 첫 해 런칭을 하자마자 2달 만에 이감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가 단독으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3년 내내 지금 이감 해설 강의를 단독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그 분이 말씀하셨던 가장 평가원적이다 라는 지점은 저는 저의 패턴 독해 이걸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몇 년 동안 컨텐츠, 특히나 이감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매년 가장 많이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컨텐츠인 것이죠. 따라서 저의 패턴은 뭐 제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가장 평가원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한 평가원적인 것이 학생들에게도 와서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성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독서의 패턴, 문학의 패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왔지만 학생들은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문학에 대해서 작품을 완벽히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거는 한 방에 뒤집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모 시인분께서 자신의 작품이 수능에 나온 겁니다. 이 작품을 이분보다 완벽히 아는 사람은 없죠. 문제를 푸셨는데 신나서 문제를 딱 푸셨죠. 2개를 틀리셨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그것을 그 이의 제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품과 시험은 별개이기 때문이죠. 제가 문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학생들이 EBS 수특이 나왔을 때 작품을 달달달 외우고 작품의 모든 의미를 다 알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순간 오히려 수능이라는 문학과는 월등히 멀어지게 됩니다. 수능에서의 문학은 이러한 작품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보기와 비평과 선택지를 통해 묻습니다. 그 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지만 문학에서의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학에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나 수능이 끝난 다음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문학에서 이슈는 항상 뭐냐면 다 연계 작품입니다. 왜 이게 답이냐?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독서든 문학이든 언제나 수능적으로 익혀야 된다. 올해 추론이라는 게 강화되면서 뭐 리트, 미트 온갖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추론이 강화됐다는 건 사실 올해 처음이 아닙니다. 본래 수능에 추론이란 문항이 있었고 본래 수능은 4가지를 묻습니다. 사실, 비판, 추론, 창의 4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추론의 문항이 약간 확대가 되고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능에서의 추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추론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추론형 문제가 때려박혀 있는 리트를 막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리트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려고 보는 시험이고 수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려고 보는 시험입니다. 일부 접점이 있으나 추론의 방향 자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올해 특히나 부안해동 하지 않도록 제가 겨울방학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강에서도 마찬가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에게 가장 수능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6평 독서, 이제 올해 3월 학평이 24일이고 6평과 9평은 매우 월 초에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제 학생들이 아직까지 학교를 안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직 완벽한 고3의 출발을 하지 않아서 겨울방학에도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려고 하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의외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3월 학평이 다가오면 6월 학평이 극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고사 끝나면 거의 바로 6평입니다. 6평이 끝나면 또 거의 바로 9평입니다. 9평이 올해는 8월 31일일 거란 얘기도 있죠. 8월 31일.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타이트한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독해력을 가져야 된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점수가 나오겠지. 언젠간이라는 건 없다. 지금 당장 그 기준을 네가 볼 수 있으면 풀 수 있고 보지 못하면 끝까지 못 푼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간에 학생들의 점수를
많이 향상시켰던 경험도 많습니다. 특히 작년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수강 후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간략하게 저의 강의의 연계 포인트들 이것을 정리한 거고요. 겨울방학에 다뤘었던 이제 본본 같은 경우 3월과 5월, 3월에서 5월까지 중간고사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면 이 다음 커리인 1등급 패턴체화라는 강좌로 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9주에 완성되는 강좌고요. 1등급 패턴체화라는 것은 독서의 패턴을 주제별로 이제는 보다 더 심화된 고난도의 문제들을 통해 다룹니다. 당연히 본본에서 다뤘었던 기본적인 핵심 패턴은 그대로 반영하고 그것을 이제는 변형 변주해서 다양한 지문을 독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선택지의 개념어 학생들이 EBS 문제를 풀 때 꽤 잘 푼 학생들이 많습니다. EBS의 선택지를 풀 때. 네, 이건 객관적 이유가 있습니다. EBS의 선택지는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할 때 저는 논문을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수능에 보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모든 작품, 문학 같은 경우는 해설할 때 언제나 논문을 참고합니다. 근데 이제 EBS의 선택지는 어휘 자체가 예전에 논문 중에 이제 어휘의 수준을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휘의 수준. 1부터 9등급까지 나눴는데 EBS의 선택지는 3에서 5등급. 그런데 수능과 평가원의 선택지는 1에서 3등급. 어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개념 어휘의 수준을 수능의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제가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에 더해서 문학의 고난도 선택지 어휘들을 다루는 게 3월에서 5월까지의 저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의 범위 이렇게 되고요. 1주차부터 총 9주차까지 독서와 문학의 이제는 평가원의 완벽한 그러한 패턴을 완전히 체화하는 제 강의에서 수강 후기 학생들이 실력이 올랐다의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 수강 후기를 다른 강사들도 많이 받고 여러 다양한 수강 후기가 있을 텐데 다른 강사들 대비 저의 수강 후기는 상당히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지점들을 좋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명확한 기준에 대한 제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읽어야 될지 그런 지점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들으시니까 피곤하시죠? 그분이 샥 오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제 가끔 이제 1시간 정도 딱 지나가고 나면은 눈빛이 공허해져요. 뒤를 보고 이렇게 어떤 순간 정수리 공격 막 들어오고 예. 그래서 항상 수업하다가 그런 학생들 정신 바짝 해서 함께 존재하려고 데려가는 것이 또 강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매주 과제를 해오고 저는 오답 노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학생들은 틀리면 해설을 확인하고 혹은 내용을 보고 내용이 이건데 내가 놓쳤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내용이 그건데 그걸 놓쳐서 이 문제를 그냥 틀린 게 아니야. 너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없는 거다. 근데 이 지점들은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당장 넣어야 된다.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사고의 과정,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단지 내용을 해설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저는 그걸 문제풀이 경험이라 부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너희의 실력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지점을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가 스스로의 사고를 확인해야 된다. 이 노트를 이제 매주 걷어서 조교쌤들이 계십니다. 조교쌤들이 이 노트에 대해서 1대1로 개별 피드백을 다 합니다. 그 노트에 대한 개별 피드백의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저도 노트를 보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들께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지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관리 시스템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학생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 강의는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